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은 3.6% 하락해서 끝났죠. 시장도 폭락이 나와서 끝났습니다. 목요일 날 미증시가 급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금요일 날은 돌려 세웠어요. 1.7% 정도 반등해서 끝났고,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의 변동성 구간, 그렇죠? 미국의 변동성 구간이 왜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알테오젠이 지금 40만 원을 다시 찍고 고가를 보면 한 10%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3% 정도 떨어진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등락 구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진행이 됐었던 건 고가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미증시가 떨어지는 부분까지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기준에서 최소한 안정적인 움직임은 보이는 정도가 나와야지 주도주, 그쵸? 종목군. 기본적으로 주도주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군에서 최소한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A 종목이 뭐 되게 좋다, B 종목이 되게 뭐 앞으로 뭐 전망이 엄청나게 좋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안정이 가장 필요하다. 물론 24년도처럼 여기 2월달, 3월달, 24년도잖아요. 그쵸? 이때처럼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었으면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보시라는 겁니다. 요 날 있죠, 요 날. 요 날, 8월달, 그리고 11월 달에 이 하락하는 부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달 이후에 여기 이격 조정을 거쳤었던 부분. 그쵸?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월과 5월, 그리고 8월, 그리고 8월에 빠졌었던 걸 돌리는 과정에서 나왔었던 부분, 그리고 여기 보면 11월 달에 하락했었던 부분, 이걸 업종 차트 기준에서 본다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고 이때 알테오젠은 시장을 이끌어갔죠. 반도체와 함께. 근데 4월 달부터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반도체가 약간씩 고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시장이 좀 크게 빠졌어요. 이때 당시에도 보면 코스닥이 고점을 형성했었던 게 3월 달 이후에는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해 가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발생했죠? 알테오젠은 계속 주가를 높여갔다는 거죠. 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주도주는 시장이 최소한 빠지지만 않아도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해 갈 수 있다. 그쵸?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즉 이격을 조절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알테오젠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45만 원을 찍고 11월 달에 빠졌었던 부분에도 시장 기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7월, 8월 달에 시장이 급락할 때 알테오젠은 버텼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11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급락했잖아요, 시장이. 그리고 8월 달에 저가를 이탈하는 부분까지 발생을 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보면 어떻습니까? 11월 달에 같이 빠지기는 했지만 최소한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돌려서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주도주 위주로 시세가 진행이 됩니다. 주도주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건 올라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시장보다 강한 시세를 내고 있었죠. 24년도부터 해서는. 자, 보세요. 23년도 구간에 반도체를 포함해서 시장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업종 차트를 보고 우리가 보더라도 23년도 1월 달부터 보세요. 코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7월 달까지 해서 660포인트에서 950포인트까지 거의 한 40% 정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알테오젠 주가 보세요. 23년도에 시세가 없죠. 무슨 얘기냐? 23년도 이때부터는 주도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도주로 변화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23년 9월 달부터라는 겁니다. 이 9월 달 이후에 추세가 바뀌고 나서 그 뒤에는 고가 매물 소화를 거치고, 그쵸? 여기서 머크와의 계약권 이후에 계속된 시세가 진행 중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서 뭐가 나왔죠? 그쵸? 별거 없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머크와의 계약권이 나왔습니다. 그럼 실적 기준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때도 월봉으로 돌려서 보면 이때 2020년도에도
그리고 그 이후 23년 딱 요때 나오기 전까지도 뭐가 나왔어요? 머크하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만 있을 뿐이지 가시적으로 무언가 뭐 발표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2020년도 이후에 12만 원부터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3만 원대까지 빠지잖아요. 거의 한 70% 이상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시작점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무조건 신고가 여기로 잡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여기 살라고 하죠. 여기 살라고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놓치고, 그쵸? 여기 살라 그러다가 여기선 시장이 떨어지니까 올라갈 때 보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한 종목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시장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보세요. 시장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은 굉장히 낮아요. 여기 1월과 2월 달에 뭐 한국 시장은 좋았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한국 시장은요. 아직까지도 어디예요? 작년 8월 달, 그쵸? 그 폭락했었던 그 정도 구간을 회복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전에 8월 달 이후에 얼마나 하락 구간이 지속됐었나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리고 반대 가는데 한 달, 두 달 정도가 걸린 겁니다. 거의 한 6개월 이상, 7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려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철저하게 시장이 안정되어 있을 때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때 미증시도 흔들릴 텐데 미증시가 흔들리는 구간에 어떤 이슈가 나와서 알테오젠을 포함한 주도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테오젠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기사들, 자 보세요. 히알루론산 분해 약물, 테르가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용을 하는 뭐 그런 내용들,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요런 내용도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오리온과 그렇죠? JV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알테오젠이 오리온하고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가 나왔죠. 3천억 원 규모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알테오젠은 원래 기술 개발 기업이었습니다. 뭐 물론 뭐 바이오 쪽이지만 바이오는 당연히 R&D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뭔가 뭐 기술료를 받거나 그걸 우리가 애로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아니라 알테오젠이 지금 오리온과 함께 JV를 설립해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생산 설비. 그러면 대규모 생산 설비를 3천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다는 건 이제 제조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 이후부터는 뭐가 좋아집니까? 마진율이 좋아지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일단 기술료를 투자해서 기술 개발을 못하면 그 기술료를 투자한 건 다 사장되고 없어지고 그냥 죽어 나자빠지는 건데 이런 설비 투자 같은 거는 즉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만약에 잘 안 됐을 때는 그러면 그런 단계를 다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테오젠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명확하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좋아진다고 예상했었던 왜 키트로다 판매량 때문에 예상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연간 1조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마진율이 늘어났을 때는 이익률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금액 자체가 커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PER 배수를 더 그렇죠? 똑같은 PER 배수를 주더라도 주가 자체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지금 금요일 날 하락했었던 이런 부분은 그렇죠? 시장 기준에서도 22평을 이탈했지만 알테오젠은 어떻게 됐어요? 22평을 지켜주는 부분. 그리고 22평을 지켜주는 부분에서 미증시까지 반등을 했다.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일부터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성장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금리. 왜? 할인율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할인율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아마 이번 주에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저는 이미 이쪽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놨고요. 이미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실제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장 관련된 이야기. 뭐 제가 3월 1일 날, 그쵸? 3월 1일 날에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엔비디아, 테슬라 모두 반등 성공했다. 반등 이유 없다. 왜? 하락한 부분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 경기 침체, 야 이거 경기 약간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슈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그쵸? 경기 침체 관련된 그런 연관된 신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금융주가 빠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빅테크들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시장이 빠지니까 당연히 빅테크가 빠져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에서 나스닥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목요일 날 너무 크게 빠졌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폭락 구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의 주가는 3%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예요? 이번 주 조정은 트럼프 드리블이라고 봐야 하는 게 이것 때문이고 트럼프는 관세를 앞세워 미국을 경기 침체로 끌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 임기 초반에 트럼프가 미국을 경기 침체로 끌고 들어간다. 이 자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도주는 유지한다.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끝. 이 안에서만 하고요. 3월 3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미선물 상승하고 있고요. 단기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할수록 물량은 나오겠지만 바닥은 나왔다. 미증시 기준에서입니다. 그리고 금리 관련돼서도 당연히 인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화요일 날, 그쵸? 화요일 날은 당연히 알테오젠은 반등한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주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타점이 중요하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쵸?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현대로템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강했지만 그 전에도 뭐예요? 신고가. 알테오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신고가 관련된 코멘트를 계속 드렸죠. 어때요? 상황 보면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꾸준히 이어온 결과 쭉 보시면 17%대 수익 구간. 그렇죠? 매매하면서 손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된다. 내가 손절을 할 때 하더라도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도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보면 자, 상승하는 구간, 신고가 구간에서만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여기 보면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확인하고 매매하죠. 그럼 결과 쭉 내려서 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월 달에 강했고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신고가를 만드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죠. 수익 구간 57%. 이런 식의 수익이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만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수익이 가능하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자,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지났고 그리고 2월 달에는 최소한의 그 기간 조정 정도도 보냈습니다. 미증시가 빠지는 과정에서 한국 시장도 조금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극도의 공포 구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기도 어렵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방어가 다 됩니다. 금리로 다 방어가 돼요. 4.5%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기가 너무 좋아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 증시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가 하루에 한 번씩 관세 관련된 코멘트 나오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흔드는데 트럼프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쵸?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서야 임기 초반에 미국을 경기 침체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을 거다. 이 구간을 적절히 활용했을 때 알테오젠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다른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 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